광주 참사 사건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길래 들어보시죠.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발언의 취지는 하필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발언의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운전기사가 엑셀레이터만 밟았어도 라는 표현을 쓴 부분,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돌리냐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참사를 운전자 탓으로 돌리고 그 현장을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하는 게 중대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수식이 될 만한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정의당이 일가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도 망언 총량제냐라고 비판했는데 함께 보시죠.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망언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까? 버스 운전자의 본능적 감각을 찾기 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본질적 공감 능력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발언. 저는 저 발언을 이제 영상으로 계속 다시 돌려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오해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발언보다 저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는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이 더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저희가 들어볼 테니 네. 그때 여쭤볼까요? 예, 그래서 모든 당대표들이 말을 실수할 때가 있죠. 예. 예, 그리고 또는 언론이 그걸 축약하는 과정에서 약간 앞뒤가 잘리고 오해할 만한 사연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은 그런 거라고 오해하기에는 너무나 좀 과도한 설명과 불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있고요. 이유는요? 아니 본능이라는 게 저기 저 자리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사인도 없었는데 그 본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엑셀레이터만 밟았어도 그 부분.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기에 누가 뭐 표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철거 건물이 있다라는 사인을 줬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오히려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운전자의 그것도 본능이라는 걸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들에게 본능을 왜 일깨우지 않았느냐고 탓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 과거에 여러 가지 저런 일종의 소통이 안 되고 남의 어떤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오히려 정말 송영길 의원 자체가 소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큼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전직 비대위원으로서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도해드렸는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 광주에서도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철거 현장 가까이에는 버스 정류장을 세우지 않았으면 차라고 하는 것이 정류장을 쓰기 위해서 감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다시 가속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히려 행정제도의 불철저성을 지적했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냐 안 밟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그런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아주 멀리 정거장을 둠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안 생겨야 된다는 말을 잘못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사하면 버스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말한 거다. 임기로 옮겼으면 실제로 뭐 감속하고 다시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을 텐데 혹은 감속, 가속, 엑셀레이터를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정당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
그 부분은 정류장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철저성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생긴 오해이고, 또 오해 이전에 어쨌든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저렇게 가까이 뭐 본능적이다, 엑셀을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김영주 의원께서도 운전자의 엑셀레이터 본능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광주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유족들 할 말이 없다. 논평 거부. 민노총 광주본부. 민노총 광주예요. 마치 참사 피해자인 버스 기사가 잘못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표현한 망언이다. 비판했고요. 참여자 G21 사무처장 기우식 처장. 광주의 핵심 기반 둔 민주당 당대표 입장에서 나올 만한 이익인가 믿기 어렵다. 상식밖 망언에 화가 치밀어 논평하고 싶지도 않다. 강한 비판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의 해명도 필요합니다. 송 대표의 해명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의 취지는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위험한 5층짜리 건물 해체 작업을 방치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 사고가 커졌던 게 버스 정류장에 때문에 도행을 하고 정차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피해가 커진 거 아니었겠느냐. 버스가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됐다면 그 순간 엑셀레이터를 본능적으로 밟았으면 붕괴 시점을 조금이라도 피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해명이었다라고 해명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 언론 탓을 했습니다. 언론 참사. 어떤 기자는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라는 대목만 키웠다. 악의적 언론 참사다. 자, 이 광주 참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참사를 또 언론 참사에 갖다 쓴 것도 비판이 나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디어 환경 개혁의 당위성, 언론 개혁하겠다는 거죠. 언론들이 만들어서 다행이다. 제 정치적 소명 걸겠다. 정치적 소명을 걸고서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랜 언론 생활을 했잖아요. 해명하신 것처럼 송 대표께서 애초에 발언했다면 이런 비판도 오해도 없었을 텐데 발언은 본인이 하시고 탓은 왜 언론을 합니까? 조금 전 아마도 이제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지적하려는 게 그게 아니었던가 싶은데, 늘 얘기하지만 정치인은 내가 무슨 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들어봐도 버스 기사가 본능적 감각으로 엑셀을 밟았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걸 마치 처음에는 기자들의 어떤 독해력, 이해력을 탓하더니 이제 미디어 환경 탓을 합니다. 글쎄, 그럼 정부가 이제 기자들의 언론인들의 독해력까지 교육시키겠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말의 문제보다 그 남탓을 통해서 이것 문제가 없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 오만함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움을 전하다가 핀트가 좀 어긋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가 아닌가 싶고,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현장에 가서 그을리 소주병을 들고 이게 폭탄 주네라고 본인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외교위원장으로 지난해 본인이 대포를 안 쏜 게 어디냐라고 본인이 발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물론 이게 다 안타까움을 전하려고 했겠죠. 근데 뭔가 자꾸 핀트가 어긋납니다. 듣는 대중들과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럼 본인의 발언에 뭔가 좀 가벼움이 없나를 본인 스스로 돌아보는 게 지금 당대표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말의 문제보다 이것을 남탓 돌리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송영길 당대표의 그 SNS 글인데요. 악의적인 언론 참사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인데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전 이게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남들이 다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저 영상, 저 발언을 남들이 들었을 때 그럼 남들이 다 이상하다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되면 여러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발언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절제된 언어를 하라고 서포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타까움을 포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을 갖고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다 주변이 잘못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의 말 실수보다 저는 이 대응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뭐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쿼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자들의 다양한 어떤 그 편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본 뜻은 결과적으로는 행정당국에서 그런 그 사고 현장 같은데 정거장을 둔 것이 문제였다는 발언에 지지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얘기했겠느냐. 이제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양측의 얘기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